괜찮아요. 네. 네. 이런 데서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앞에 있는 토론자들이 다 한다는 거.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청중이 줄어들거나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거. 오늘 이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유종열 박사님한테 나 좀 토론자를 끼워달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왜 자청을 했냐? 제가 왕년에 고시생이었거든요. 이 참 고시생이라는 게 인생의 가엾은 존재인데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인간들을 등급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두 번째가 고시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 마지막은 외국인 노동자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대개 이제 지난 한 10년 안팎의 문제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80년대 중반부터 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이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7급 시험, 기술고시, 지방직 시험, 국회 입법고시 안 본 게 없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을 패스해서 고영주 변호사님이나 한기현 변호사님 같은 공안검사가 좀 되고 싶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역사책만 들여다보다가 고시는 다 떨어지고 월간조선에 와서 공안기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했던 때가 이 국사 문제가 이제 요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역사 관련 과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시나 행정고시 혹은 7부급 공무원 시험에 있는 국사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시에서는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세계사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개 국사 공부를 할 때 교재로 많이 봤던 책이 돌아가신 그 변태섭 서울대 교수님의 한국사 통론, 그리고 이제 이기백 서강대 교수님의 한국사 실론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다 그 정통 실증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참 그리고 관점도 좋으신 그런 분들의 책이었죠. 근데 그 시절에는 굳이 그런 책까지 사실 안 봐도 대입 수험서만 갖고서도 고시 국사나 문화사 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저는 만약에 이런 소리가 맞아주겠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민주화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88년 이후부터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사시험에서 원산 제네스트, 원산 촉파업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테도 소작쟁이가 언제 일어났느냐, 또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혹은 그때 조선공산당의 차임비서가 누구였느냐, 또 이제 공산당의 그 외곽단체들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변태섭 교수님 책이나 아니면 이기백 교수님 책에는 안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 과목에서 어떤 게 나오냐,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그 좌파 단체들, 그들의 혁명 강령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공산혁명에 대한 문제들. 제가 사실 문화사 공부하면서 광주 공연, 서금강 소비에트, 준의회의, 대장정의 경로, 대약진운동, 완전히 중국 공산당 살려갈 때 제가 단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까먹었지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그 국사나 문화사 책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오냐? 아까 재성호 교수님이 언급한 강만길 교수 책,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두 번째리. 별로 재미도 없는 책인데요. 이 책들이 이제 고시에서 국사 공부를 하면 필독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비평사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역사비평사라고 하는 데가 민중주의 역사사관을 갖다 전파한 보루와 같은 데인데 거기서 나온 그 한국의 역사 그런 책들이 이제 필독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만길 교수님 책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분 인쇄 수입도 짭짤하게 챙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얘기인데 여기 지금 김준수 이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경덕출판사에서 났던 한국 현대사의 이해, 기파랑에서 낸 한국 현대사 이 책들이
잘 팔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고시를 이제 한두 번 만나면은 그다음부터 확실한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근데 참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통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원 강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이나 한명호 선생님 같은 분들 고시 공부하실 때 아마 절집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8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학원을 반드시 다녀야만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고시학원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학생운동 하다가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 혹은 고시를 갖다가 수없이 떨어져서 달리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구찌펀치 하나만 믿고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이 고시학원 강사 자리입니다. 참 고시학원에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려면은 이 친구들은 안줄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별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요. 제가 들었던 국사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머리 좋은 학생들한테 공고나 상고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 가라고 적극 권장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죠. 그 시절에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머리는 좋은데 학비 걱정하고 이러는 사람들 수도 공부라든지 성동 기계 공부 이런 데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 웬만한 인문계 명문고보다 결코 이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었는데, 박정희가 그런 데 가라고 열심히 권했대요. 왜? 머리 좋은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대응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완전히 교재도 뻘겋고 강사도 뻘겋고, 이게 현대사만 문제냐? 사실은 고대사 같은 데서도 은근슬쩍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이제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 이런 거 열심히 가르치면서 은근슬쩍 신라가 당군을 끌어들인 걸 갖다가 대한민국이 주한미국 끌어들인 거에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는 앞에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들어오는데도 전국노 사람 하나가 피켓팅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런 거 갖고선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 그것도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국사 한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공무원 시험 전체 몇백 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겠지만은 한 문제 틀리면 보통 4점이나 5점이 날라갑니다. 충점에서. 근데 당락이 좌우되는 거는 0.000 몇 점 때문에 당락이 좌우됩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두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게 참 공무원 당락을 좌우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사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게 이제 잘못 박힌다는 게 문제겠죠. 이런 민중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 엘리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데 저항하는 게 뭔가 정당한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다 심어줍니다. 그런 거 보고서 사실 패스한 사람들이 광우병 그 소동 일으킨 놈들 다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정말 평생 씻지 못한 상처를 입게 된 정운천 장관이나 민족수부 대사 같은 분들은 외면하는 거, 또 이 김성욱 기자라든지 조전혁 의원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몇천만 원씩 때리고 말이죠. 저 시뻘건 놈들은 그냥 풀어주는 거,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정 지침 문제 같은 것도 있죠. 아까 이제 이주영 교수님께서 검정 지침 말씀하셨는데, 그 검정 지침 누가 만듭니까? 교육부 관료들이 만들고 역사학계 학자들이 만듭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 지침 같은 거 만들어도 이 문제를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역사교과서가 여전히 좌편향이다 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해요. 검정 지침대로 만들었다, 하자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검정 지침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 어제 나온 월간조선 3월호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개헌 안 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고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참 답답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개헌법을 바꾸지 않아서 개헌을 하지 않아서 침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공직에 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역사를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길러주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지 이런 걸 갖다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뜻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근히 버텨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조갑재 전 대표님이라든지 혹은 뭐 고용주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적에 누가 이걸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 옵니다. 너 같은 놈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은 솔직히 뭐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우파 동네가 굉장히 군번을 따지는 동네 아닙니까? 이철선 총장님 같은 분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고용주 변호사님 같은 분이 거기 가면 젊은이 소리 듣는 게 우파 진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시다말도 하지 못해 군번이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뭐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이제 지난 10년 내의 문제들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국사 문제들이 국사 시험 같은 게 이상하게 변질되던 그무료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어떤 상호 보완되는 점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